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뉴스 칼럼니스트 한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볼 때 이제 사회에 나와서 30년은 공직 생활, 즉 공보부, 문화공보부에서 일을 했고 또 30년은 외도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쪽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진흥공사 사장도 했고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해서 15년 이끌어왔다가 조직위원장, 이사장을 맡아서 2년 동안 또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계 쪽 사람으로 지금은 분류되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뉴스 인터뷰에 홍쾌하게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원장님 서재에 들어서면 참 한눈에 펼쳐지는 이 팔당호가 네.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 중앙일보에 연재를 하고 계시는데 네. 김동호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네. 제가 그걸 잘 읽고 있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모르고 있는 것을 또 많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또 영화계 역사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관료 출신으로서 1988년도에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셨을 때 네, 네. 영화 감독계에서도 다 반대했다고 이렇게 네, 쓰셨는데요. 당시에 네. 그 영화 감독 협회에서 네. 그 반대 성명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그 영화진흥공사가 1973년에 발족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첫 번째 사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육군 정훈감 출신 그 예비역 장성들이 다 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현직 관료들하고는 친소 관계가 그렇게 좀 소원한 편이었고 또 문화 공보 전반적인 행정에 관해서는 조금 경험이 적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계에 흡족할 만한 일들을 많이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역시 문화공보부 관리가 내려오니까 그 영화인이 아닌 비전문가가 왔다고 해서 반대 성명을 냈던 거죠. 예. 그래도 이제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는 관료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또 우리 영화계나 또 이런 문화계를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일화 같은 거 있으신지요? 물론 이제 영화진흥공사 갔을 때는 영화인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화계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4년 동안 재임을 했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주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계 전체 의견이 종합촬영소가 필요하다 해서 이게 남양주에 종합촬영소를 건립을 했었고 또 하나는 한국 영화가 해외에 알려지는 것이 해외 시장이 곧 한국 영화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에 저는 몬트리올 영화제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가서 여우주연상을 신혜수 씨가 받을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주고 또 모스크바 영화제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바라제 영화를 갖고 가서 강수현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공산권 국가였다가 개방되면서 바로 한국 영화를 갖고 들어가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가리하고 수교 직후에 한국 영화 8편을 갖고 김지미 씨와 윤일봉 씨하고 같이 순회 상영을 했고
아자제 바라제가 수상한 걸 계기로 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또 순회 상영을 했고, 그 다음에 90년에는 다시 한국 영화 8편을 갖고 영화배우 정윤이와 정진우 감독과 함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순회 상영을 했고, 루마니아하고 수교가 바로 되면서 또 한국 영화 8편을 갖고 임권택 감독과 또 루마니아를 순방하고, 오는 길에 몽골도 가서 한국 영화 상영을 하고, 이렇게 세계 각국에 한국이 안 알려진 곳 중심으로 한국 영화를 갖고 알리는 그런 일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30년 가까이 문화공보부 있을 때는 문화기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악당 같은 기관시설을 조성을 했고, 또 70년대 초반에는 문화정책을 처음으로 입안을 해서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고, 또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문화예술진흥법을 만들고 이런 기초 작업들을 했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공직사회나 영화진흥공사에 있을 때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 우리 더더군다나 이제 7, 80년대에 정말 우리나라 영화계나 이런 예술계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예, 관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던 그러한 시대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영화계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과 같이 친밀하게 이렇게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이러시면서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뭐가 부족한지를 정말 잘 아셔서 정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중개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영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을 찾아서 좀 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 이제 말씀 들어보면 고 강수현 씨, 네. 금년 5월 달에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지만 또 강수현 씨와 같이 또 오랜 친분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해오셨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수현 씨가 또 부산국제영화제 1회부터 15회까지 또 폐막 사회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18년 동안을 또 이렇게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처럼 같이 하셨습니다. 고 강수현 씨의 장례위원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강수현 씨와 같이 어떤 특별한 인연 같은 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 만난 거는 1989년에 공산권 국가에서 열렸던 모스크바 영화제에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음으로써 강수현 씨는 이제 월드스타가 된 거죠.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고 96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하면서 거의 집행위원이나 마찬가지로 1회 때부터 안성기 씨와 사회를 받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15년 동안 매년 부산영화제에 참석해서 부산영화제와 함께 해왔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산영화제의 페스티벌 레이디 비슷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제가 명예집행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는 부산영화제가 그 다이빙벨이라는 영화 상영을 놓고 시와 영화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 하나의 구원투수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다시 부산영화제에 와서 실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또 부산영화제를 살렸죠. 제가 조직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하면서는 강수현은 집행위원장, 저는 조직위원장으로 함께 마지막 2년을 부산영화제를 위해서 이제 헌신을 했던 셈이죠. 그만큼 강수현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교분을 갖고 지냈기 때문에 뭐 안타깝게도 56세 젊은 나이로 타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고인을 잘 보내드렸죠.
그래서 우리 강수연 국민 배우를 이야기하면 또 임권택 감독을 네. 또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제가 부임하던 해에 임권택 감독님은 한국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